자, 우리가 요 앞선 시간에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뭐를 배웠냐면 정의, 단기매매 증권이 어쩌다가 개가 됐지? 그런 의미를 알았더라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단기매매 증권에 뭐를 보실 거냐면 취득이라는 걸 좀 볼 거예요. 취득이 뭐 그게 뭐 어떤 건데? 취득은 사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단순하게 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취득 공부하려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랑 무슨 계정 과목, 어떤 성격을 배우고 계시냐면 지금 저랑 자산을 배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산에 대한 이 개념을 딱 여러분 좀 하나 잡아 드릴 건데요. 이 자산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요. 자, 모든 자산에 대한 공통 룰입니다. 취득 원가라고 얘기해요. 적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어디 보이는데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취득가액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저 이거 100% 장담하는 내용이에요. 안 나오는 기출 해차가 없습니다. 모든 기출에 다 나와요. 해차마다. 이 개념이 적용돼요. 취득 원가는 취득가액의 부대 비용이요. 어디선가는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 어디선가. 이게 공통 룰입니다. 자산 공부의 원칙이라면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항상 좀 애매한 뭐가 하나 끼어 있냐면은 예외라는 게 한 개 끼어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빨간색이 예외인 자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배우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원칙은 뭐 어쩌다가 저런 원칙이 생겼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서 일단 가다듬고 올게요. 자산 첫 번째 다시 제가 적어보면 취득 원가는 취득가액의 뭐 부대 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얘기 때문에 나왔냐면요. 해도 될까요? 듣고 버리세요. 요 얘기는 그냥 그런 게 있네 라고 하시고요. 취득 원가는 저 취득시 부대 비용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노트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이해만 충분히 하셔도 괜찮아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자, 뭐냐면 여러분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집, 차 이런 걸 거예요. 저 차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가 24년이죠. 이거 적지 마세요. 1월 1일에 첫날에요. 제가 소나타를 한 대 샀어요. 새 차. 제 이 표현 잊지 마세요. 새 차입니다. 소나타 얼마짜리 샀냐면 3천만 원짜리를 한 개 샀어요. 현금으로 구입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이제 복식부기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거래 요소 뭘까요? 소나타와 이거겠죠. 자, 그럼 복식부기 제가 적어 볼게요. 차변은 뭐라고 적혀요? 소나타. 정말 차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3천만 원. 대변은 뭐? 3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차를 샀잖아요. 여러분 보통 차 사보신 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가 차를 샀으면 내가 이 차를 몇 년은 타야지라는 마음은 먹으시죠? 한 몇 년은 마음을 먹냐면 5년, 뭐 10년, 3년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저는 이 소나타를요 몇 년간 사용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5년간 써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장부에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식부기를 하면 여러분 복식부기는 몇 가지 장부가 나온다 이러면 두 가지 장부가 나오게 돼요. 무슨 장부? 소나타 장부. 그 다음 또 무슨 장부? 현금 장부. 현금 장부는 제가 안 적을 거고요. 몇 년도 회계 기간? 24년도 회계 기간에 무슨 장부 제가 적을 거냐면 소나타 장부를 적어 나가야 돼요. 차량 장부지 그러니까. 인지되셨어요? 자, 모든 장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잔액이라고 표기가 될 건데 우리가 이 1월 1일에 복식부기 때문에요. 1월 1일 소나타 장부가 얘기해 주세요. 증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증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죠.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나타 장부가 어느 자리에? 요 플러스 자리에 기록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식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모르고 이 소나타와 현금의 자리를 뒤바꾸면은 소나타 장부 어떻게 되어 있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맞잖아요. 자, 잔액은 어떻게 표기되겠어요? 잔액은 이대로 얼마? 맞죠? 자, 이렇게 아무 일 없어요. 자, 회계 기간은 언제 마감될까요? 12월 31일. 이대로 마감되면 소나타도 얼마로 잔액이 마감될까요? 3,000으로. 되셨죠? 자, 그럼 저는 이거를 토대로 뭐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냐면 여러분 저희의 뭘 알려줄게요? 재무상태표 알려드릴게요. 몇 년도? 24년도 12월 31일 현재 나의 자산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정보를 제공할 거야. 그 자산 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는 거예요? 소나타가 있는 거야. 얼마로? 맞죠?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 정보 제공이에요. 맞게요? 틀리게요?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한테 맞는 정보입니까? 틀린 정보입니까? 이 말은 틀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쌤 맞잖아. 3천 샀고 3천인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월 1일은 새 차입니다. 1월 1일 시점은 새 차였겠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던지는 성적표는 몇 월 며칠자입니까? 12월 말일자로 던져주잖아요. 보통 보고를 그렇게 하거든. 마지막 날점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학기 초에 성적표 줍니까? 학기 말에 성적표 줍니까? 학기 초에 성적표를 줄 수가 없지. 어떻게 시험도 안 쳤는데 어떻게 학기 말해 주지 않겠어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여러분 12월 말 현재는 내 차, 새 차야, 헌차야? 헌차지. 그럼 저 뻥친 거지. 여러분들한테 과대하게 포장한 거예요. 내 자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요. 소나타 떨어뜨려야 돼. 천 막 그래 축축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태여 저거를 다 소화하지 마세요라고 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라고 해요. 감가. 이 행동이 필요해.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던져드렸던 얘기가 그냥 던져드린 게 아니라 1월 1일은 새 차였고요. 몇 년간 쓸 거라고? 5년간. 좀 약간 저는 무식한 방법으로 감가할 건데요. 해마다 똑같은 양을 쳐낼 거예요. 그럼 3천에 5년이니까 해마다 얼마씩 다운되는 거야? 600씩인 거예요. 사실 안 그렇죠. 뚝 떨어져요. 거의 반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마다 나는 얼마씩 소나타의 감가를 이룰 거냐면 600씩 이룰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럼 올해도 얼마 다운돼야 돼요? 24년 올 해도 얼마 다운될까요? 600이 다운돼야 돼요. 자, 다운되면은 저 소나타 얼마짜리로 마감해야 됩니까? 그 보이시죠 이제? 이거는 뻥인 거야. 얼마로 마감해줘야 돼요? 2,400. 그리고 얼마? 요 자리도 재무상태표도 얼마? 요렇게 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좀 힘들 건데요. 우리가 이 2,400이 되려면 복식 부위가 12월 말에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자고. 그냥 그런 값 있는 값다라면 하시면 안 돼요. 어떤 12월 말에 복식 부위가 일어나냐면 해볼게요. 소나타를 좀 떨어뜨려요. 이 복식 부기는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얼마를 떨어뜨릴 거냐면 얼마 떨어뜨릴까요? 이 마이너스가 대변이거든. 소나타는 600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소나타를 600을 떨어뜨리면 소나타 장부가 얼마로 마감? 2,400. 좀 의미만 아시면 돼. 복식부기는 소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도만 아시면 돼. 처음에는 새 차 얼마짜리였는데 3,000이었는데 올해 얼마를 빼야 돼? 600을 빼야 돼. 그래서 얼마짜리로 마감시켜야 돼? 2,400. 요 흐름만 되셨죠? 이 복식부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래요? 내 차가 처음에는 뭐였는데? 새 차였는데 이제는 얼마짜리가 됐어요? 600의 가치가 떨어졌죠. 여러분 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좀 아깝지 않아요? 처음에 새 차였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타고 다녔긴 해. 하지만 그 차만 보면 여러분 조금만 기스 나도 아깝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요, 회계 공부에서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깝다. 좀 와닿으세요? 그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우리 회계 공부에서 전부 다 무슨 성격이냐면 비용의 성격이에요. 우리 그 성격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5가지 있어요. 뭐 자산, 부채, 자본, 또 뭐 수익,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입장을 뭐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지? 내가 주인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직원 월급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우신 분? 아깝죠? 그쵸? 그거는 무슨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비용의 성격이에요. 가게 월세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비용이에요. 전기세 다 비용이에요. 그쵸? 그럼 이것도 비용인 거야. 아이고 내 차가 낡고 있네? 이 성격도 뭐다?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뭐다? 비용인데요. 그 이름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600이라고 해요. 되셨나요? 뭐 그런 게 있어. 감가상각. 어쨌든 아깝다는 마음은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말고 뭐도 있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손익계산서는 뭐가 적혀야 됩니까? 수익과 뭐요? 비용 적히죠? 자, 수익에는 뭐가 적힐까요? 내가 1년간 뭐 판 거, 나 뭐 팔기로 했지 어제부터? 치킨 판 거. 한 마리에 27,000원. 맞죠? 100마리면 100마리 곱하기 27,000원이었겠죠. 비용에는 뭐가 적힐까요? 1년간 직원 뭐 월급. 맞죠? 1년간 가게 월세. 이런 거 적히겠죠. 적히다가 여기 뭐도 적히냐고. 1년간 내 차가 낡았네. 뭐 감가상각 비 얼마가 적히는 거야. 600도 들어가요. 이게 이제 수익 비용 계산 추적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걸 비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로 인해서 나의 감가상각 비용이 얼마입니까? 600이. 여러분 보세요. 제 표현 여기 전부 다 1년간 1년간 1년간이라는 멘트 꼭 기억합니다. 되셨죠? 자, 제가 한번 똑같은 거 더 할 거예요. 똑같은 거 더 할 거야. 자,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할게요. 복습경. 24년 1월 1일에 제가 뭐 샀죠? 소나타 샀어요. 바로 복습부기 합시다. 아이고구나. 제가 적어드려야 되구나. 자, 24년 1월 1일에 소나타를 얼마짜리 새차 3천만 원. 몇 년간 쓸 거고? 5년 쓸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 차 사면요, 차값만 듭니까? 그쵸, 나오네 봐.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저기 구미에서 오는 차면 뭐도 부담해야 돼요? 배송료, 탁송료, 번호판 구입대, 오만 거 다 들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취득세 하나만 할게요. 100만 원 합시다. 됐죠? 그래서 총 현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러면 거래 요소 몇 개 나옵니까? 응? 3개 나오죠? 뭡니까? 소나타, 취득세, 현금. 자, 복식부기 할게요. 차변은 이제 보이세요? 소나타 얼마짜리? 3,000. 있죠? 한 개 여기 뭐도 적어야 될까요? 취득세 100만 원 적히는 거 아실까요? 왜? 나는 현금 총 얼마 지급해야 되니까 3,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적혀요. 맞잖아요. 틀 맞잖아요. 차변은 소득 아니다. 소나타
취득세 100, 대변은 총 얼마? 3,100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끝. 자, 이렇게 복식부기하면 몇 개의 장부가 만들어지냐? 몇 개의 장부? 응? 2개죠? 아니 3개지 죄송해요. 3개죠. 근데 제가 현금 장부는 안 적을 거니까 이제 합시다. 24년도 일단 무슨 장부? 소나타 하나. 24년에 무슨 장부? 되셨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아까 했듯이 1월 1일은 소나타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입니까? 그렇죠? 증가. 얼마짜리? 3천, 3천. 취득세 1월 1일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입니다. 선생님 줬으면 감소 아니가 한데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취득세 얼마? 1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대로 뭐 할까요? 한 해를 마감해야지. 얘도 이대로 한 해를 뭐 해야지? 마무리해야지. 여러분 소나타 마무리할 수 있죠? 얼마로 마무리해야 돼요? 3,000으로 마무리하면 뻥이라고 말씀드렸다. 얼마짜리로? 2,400. 얘는 그 뭐 별거 없잖아요. 얼마로? 100. 되셨죠? 그러면 얘기합시다. 여러분 제가 24년 12월 31일 내 자산 중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뭐? 소나타 얼마짜리라고? 2,400짜리라고. 하나 완성했고 이게 재무상태표일 거예요. 근데 또 뭐 적을까요? 맞죠? 자, 뭐 적어요? 수익에는 1년간 뭐 판 거? 치킨 판 거. 그쵸? 그 다음에 빼기 뭐? 비용에 적을게요. 자, 합니다. 1년간 직원 월급. 그쵸? 1년간 가게 월세, 직원 월급, 뭐 전기세 다 적히다가 제가 여기 뭐도 적힌다 했어요. 1년간 내 차가 낡았네.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600. 그쵸? 600이에요. 보이세요? 한 개 더 있어야 돼. 취득세 비용이죠? 여러분 세금 얼마나 아까워요. 비용이죠? 자, 취득세까지 적습니다. 취득세 얼마? 100. 요렇게. 맞죠?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왜 틀리냐 했을 때요. 감가상각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취득세 100이 틀려 있는 거야 지금. 왠지 아실까요? 아니요. 취득세는요. 내가 몇 년간 가지고 있는 젖단의 세금이냐면 5년간의 취득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 자동차세, 재산세와 다릅니다. 지금 한 번만 내죠? 그쵸? 내 딸은 몇 년간 가지고 있을 세금입니까? 5년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 100이 5년간 취득세인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멘트가 뭐 기억하라 그랬게? 1년간이라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는 1년간 계산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취득세는 내 딴에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 또 나누기 5 해야 돼요. 얼마? 20이 돼야 돼요. 20. 근데 여러분 남구청에서 그래 너는 5년 가지고 있을 거야? 나한테 얼마만 줘? 20만 원만 줘. 이렇게 합니까? 그냥 통으로 얼굴 200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이는 거야. 꼬여요. 그리고 사람마다 3년일 수도 있잖아요. 10년일 수도 있잖아요. 계산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가 돼버려요. 이제 앞에 거 다 잊어도 돼요. 요것만 기억해줘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식보기 하냐면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취득세 장부를 안 만들어요. 요소를 따로 안 만들어요. 이게 복식보기의 첫 번째 행위였잖아요. 소나타 취득세 현금이었잖아요. 근데 취득세를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데인데? 소나타에 플러스 해버려요. 그러면 취득세 장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요. 소나타가 얼마로 출발됩니까? 3,100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서 5 하게 되면 620이 돼버려요. 620이 되겠죠. 자산은 계산이 좀 달라지겠지만 비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보통의 룰이에요. 자산에. 그래서 모든 자산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게 공통 룰이 됩니다. 모든 자산. 가장 대표적으로 뭐도 나오냐면 하나만 제가 더 예시로 할까요? 자, 내가 그럼 볼게요. 집을 샀어요. 건물 5억짜리. 상상되시죠? 샀어. 뭐 각종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뭐도 줘야 돼요. 우리 뭔지 알죠? 수수료 한 300을 또 줘야 되는 거야. 포함해서 현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던 어제까지의 복식부기 방법은 거래 요소죠? 몇 가지입니까? 이러면 3가지야. 원래는 건물, 수수료, 현금. 자, 돈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줘야 돼. 현금. 얼마 줍니까? 5억 300인 거 보이시죠? 그럼 5억 300을 지급하는 원래는 뭔데? 건물 하나 5억짜리. 또 적어야 돼. 원칙은 뭐? 수수료 얼마짜리? 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건물은 뭐게요? 나의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 취득 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은 따로 둬서는 안 돼요. 원리는, 원칙은, 이론은.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해버려요? 5억 300으로 해버려요. 이게 이론 시험용. 이론 시험용. 그럼 시험장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맞아요? 시험장에선 답안이 이런 거야. 자산 공부하실 때 공통적인 패턴의 원칙인데 됐죠? 근데 제가 적어드리면서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일까요? 왜 예외일까요? 힌트. 아까 그 소나타는 몇 년간 쓸 거니까 5년이죠. 단기매매 증권은 이름에서도 몇 년간 가지고 있을 거니까 1년간 할 거니까 아까 그 취득세 같은 5년간의 취득세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놓고 1년간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따로 두실 필요가 있지. 포함하지 말고요. 자,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잠깐만요. 우리 어디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조금씩 적어드려요. 제가 자 볼게요. 제가 LG전자 주식을 살 거예요. 돈 벌려고. 투자하려고. 주식을 구입합니다. 상상되시죠? 자, 한 주당이에요. 여러분 골뱅이가 한 개당의 의미입니다. 저랑 공부하실 때. 액면가가 있어요. 어렵게 할게요. 액면가 5만원. 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헷갈리게 할게요. 한 주당 공정가치라는 또 있어요. 9만원이에요. 몇 개 구입했냐면 10개를 구입합니다. 자, 우리 주식 거래하면은 뭐 붙냐면은 거래 수수료 붙어요. 2,000원. 포함해서 현금 줄까요? 받을까요? 줘야 되죠? 지금. 자, 그러면 뭐 액면가 공정가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자, 거래 요소 몇 개입니까? 원래 원칙은 맞아요. 3개 보이세요? 뭐? 주식, 또 뭐? 수수료, 또 뭐? 현금. 3개 잡았어. 맞죠? 자, 그러면
돈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일단 여기 있는 그대로 적어 볼게요. 차변은 뭐 LG 주식. 한 개 더 뭐 밑에 적어야 되죠? 거래 수수료 얼마짜리? 2,000원 현금. 자, 10개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10개 곱하기 액면가일까요? 공정가일까요?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액면가는 뭔데인데 액면가는요. LG가 제일 처음에 주식 만들 때 종이에 적혀 있는 금액이 액면가예요. 상상되세요? 공정가는 뭐냐면 우리 공부하실 때 시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에 살 수 있어? 5만 원에 살 수 있는 분 손들어 봐봐. 없어요. 항상 얼마에 시세대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광판에 있는 시세대로. 오케이? 그러면 항상 단기 매매 증권은요. 액면가는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함정인 거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로 계산 와야 된다? 공정가로 와야 돼. 이거 그냥 액면가는 함정이에요. 여기서. 자, 얼마가 됩니까? 10개 곱하기 9만 원이니까 90만 원짜리 자산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짜리인데? 2,000원.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90만. 요렇게 뼈대가 세워지겠죠? 제 뼈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 작업은 필히 해결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선행하셨다라면 이제 저랑 덮어 씌워야 돼요. 살을. 절대 이렇게 안 나오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뼈대에서요. 보세요. 첫 번째 버전 A입니다. 우리 반장님은요. LG전자 주식을 샀는데요. 목적이 뭐냐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을 둔 반장인 거야. 그러니까 나랑 반장님이랑 똑같은 날 몇 개 샀다고 LG 주식? 몇 개? 10개 샀고요. 똑같이 수수료 얼마 부담해야 돼? 2,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반장님의 저 죄송해요. LG 주식 투자 목적은 뭐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요. 저는 뭐게요? 장기로 접근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LG 주식의 A의 목적은 뭡니까? LG 주식의 A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이죠. 무슨 자산의 명칭으로 적어 주셔야 될까요? 예요. 단기 매매 증권인 거야. 맞습니까? 얼마짜리? 9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뭐도 적어 주셔야 될까요? 수수료 비용일 거예요. 2,000원. 현금 얼마? 90만 2,000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 봐요. 그런데 전에 투자 목적은 뭡니까? 저도 사실은 LG 주식이야. 근데 제 목적은 단기가 아니거든. 저는 어떤 목적이냐면 얘예요. 그럼 저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외워달라고 했던 게 요 3종인 거야. 단기냐, 매도냐, 만기냐의 선택을 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짜리 주식입니까? 일단 90만 원. 수수료 얼마인데? 2,000원. 그러니까 반장이나 나나 똑같이 돈은 얼마 줘야 되는 건 90만 2,000원인 건 똑같은데 목적이 달라서 자산의 유형이 어떻게 된다? 표현만 다르게 될 뿐이에요. 가 됩니다. 뼈대 세웠죠? 하나 이제 더 편집하셔야 돼요. 더 편집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나의 뭡니까? 자산이거든요. 자산입니다. 이제 할게요.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대 비용 적어야 돼, 말아야 돼? 아, 우리 이론으로 시험장으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뭐가 틀렸냐 이 말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수수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수수료 2,000원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9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90만 2,000원.
그럼 단기 매매 증권도 사실은 90만 2천 원 하는 게 자산 공부의 원칙인데 예외라고요. 예외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냅둬. 단기니까.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패턴 보입니까? 똑같이 똑같은 날 주식 샀는데 야 내가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답안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아니다 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할란다 하면 어떻게? 밑에처럼 답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방금 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저 다른 자산 공부하는 거 같이 엮여 나가야 돼요. 됐죠? 일단 장기 매매 증권 취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처분할게요.